네, 안녕하세요. 생TV 직격특보 김대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다른 주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 뭐 다른 얘기를 못하겠어요. 너무 큰 것들이 빵빵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졌는데, 어떤 일이 터졌는지 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전재수 의원이 19일,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합수본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전날에는 전재수 의원의 아내분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결국은 이 수천만 원 규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부분의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지점인데, 뭐 KBS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관련 조사에서 단독 보도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2019년 통일교가 이제 전재수 의원하고 만난 직후에 이루어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3천만 원? 네, 그 부분이 3천만 원이 그 윤영우 본부장 산하 기관에서 그렇죠. 이제 이체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단독 보도가 되었었고, JTBC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PC 하드 자체를 지역 보좌관이 밭에 버렸다라는 진술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거인멸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수사가 추가로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뭐 그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하드조차도 망가진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네, 증거인멸이고 부정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은 본인이 피의자로 이렇게 소환이 돼서 18시간을 또 수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장시간인데 페이스북에 또 올라온 글을 보면 처음에는 손톱만큼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사를 받는 시간도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수사를 받고 나서는 속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18시간의 조사가 과연 협조를 했다라고 봐야 될지, 수사를 할 사안이 얼마나 많았던지를 오히려 보여주는 건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그 시장 후보로서의 경선 후보로 통과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민주당이 이 정도 혐의는 혐의라고도 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뭐 철저히 봐주기 원칙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조차 지금 지방선거의 최대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일 큰 이슈가 지역 보좌관이 증거인멸을 한 거잖아요. 네. 뭐 말로는 그래요. 뭐 전재수 의원 상관없이 자기가 어떨게래.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지역 보좌관이면요. 우리 다 아잖아요. 그래도 짬밥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이도 연령도 있고 짬밥도 네네네. 있고.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초선 되기 전에도 벌써 2번 이상을 준비를 했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죠?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지역 보좌관이 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어떨결에 뭐 초짜처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어떨결에 버렸는데, 그래도 증거는 인멸시키고 했다? 네네. 떳떳하고 당당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역 사무실도 정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세금과 그리고 지지자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훼손시키고 버렸다? 그 부분이 지역 보좌관 혼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일까요?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폐기를 하면 사실상 밭에다가 버리는 것 자체도 보면 오물을 투척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상관없다. 방금 말했던 3천만 원 의혹도 네. 마찬가지고 지금 그 보좌관 건 또 거짓한 짓도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했는데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합수부가 애매하면 그래서 우리가 특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특검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특검도 못 믿겠어요. 네. 요즘 뭐 특검이 얼마나 안 믿겼으면 어떤 혐의를 가지고도 특검이 조사를 안 하니까 공수처에서 나서서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일련의 사건들 보면 참 황당하죠. 네, 이게 지금 뭔가 일관된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뭐 검경 수사가 아직은 발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안개 속으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자체도 본인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실체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수부 장관을 본인이 사임을 할 때 뭐라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철저하게 수사 받고 의혹을
벗기 위해서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장 후보에 출마를 하는 건 그럼 해수부 장관직보다 부산시장 자리가 가볍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것인지 부산을 경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자체도 지금 보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성추행 의혹이다라고 갔다가 결국은 기소를 그렇죠. 당해서 민주당을 또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되면 자진 탈당을 하는 걸로 해서 당내의 그런 부담감도 축소하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사실 버티기를 하다가 내빼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도 이제 합수본 수사가 18시간이 종료가 됐으니 검경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그 안개 속을 부산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면 그 시간이 정말 아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얼굴이 계속 하나하나가 심지어는 좌파 언론에서 오히려 단독이 더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는 그 전 부분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 최악을 부산 시민으로 만든 사건이 오거돈 시장의 그렇죠. 성추행 사건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라고 봐야죠. 네, 아무래도 가장 찬란할 때 가장 어두운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하고 나서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에 사실상 부산 자체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거돈 시장 체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회를 선점하는 지방의회도 구성이 됐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도 지금도 손패소가 일어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블랙리스트 그죠. 사건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오거돈 시장 체제일 때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 6곳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9명 정도에게 강제 사퇴를 종용을 했고 그 사직서를 제출을 하게 해서 사직 처리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이었고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이 돼서 오거돈 시장뿐만 아니라 당시의 핵심 참모들이었던 정무라인까지 그렇죠. 모두 집행유예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그 해당 피해자들이 손배소까지 그렇죠. 걸게 된 사건이었는데 민주당이 시정을 잡았을 때, 그 시정을 운영할 때, 시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 라인부터 해서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기관장이 들어가는 것은 모두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의 흐름이 반복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 바뀌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물음표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2018년에 통일교로부터 출판 기념회 때 500권 넘는 책이 이제 구매가 되었다라는 것도 수상한 금품 수수로 함께 묶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올해 또 출판 기념회를 할 때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부분을 30만 원짜리가 막 네, 써줬죠. 막지 않았어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시간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한 반복되고 있는 이 굴레에서는 보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잊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면 더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책값 네. 같은 경우 이건 팩트잖아요. 네, 이제 네. 통일에서 받은 네네. 그 같은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계속 나오면서 만약 전재수 의원이 되면 이게 제2의 또 오거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허다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최악의 시장이었던 오거돈 시장을 만들었던 핵심이 사실 전재수. 그 당시에 네. 선대위원장도 맡았으니까요. 네. 근데 진짜 하면 안 되는 아주 그런 야합을 하면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건이죠 그게? 네,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사실상 이 경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재수 의원이 오거돈 시장을 경선 때부터 그렇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지지를 했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상대 후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야합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제일 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철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 뭐 양정철, 모철, 그 다음에 뭐 이호철 수석까지 해서 삼철의 그 핵심 멤버들 중에 한 분이 이쪽에 내려와서 그 오거돈 선대위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1호 영입위원이 그 정경진 부산 부시장이었어요. 네네. 영입 1호라는 거는 영입을 했다는 거는 공천을 적어도 경선까지는 하겠다게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제끼고 개소시가 하는 날 정경진 부시장 개소시가 하려고 하는데 터진 거예요. 오거돈을
단수 공천으로 간다고. 네네.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었던 전재수 의원 그거를 몰랐을까? 그럼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굴까라고 의심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부재하고 기득권들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말 바꾸기에 완전 또 천재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손장난으로 그 성희롱으로 이렇게 쫓겨나고 그렇죠. 나서 그러고 나서 전재수 의원의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뭐 오거돈 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본인이 시인을 하게끔 피해자가 어쨌든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이 협의라는 말을 하기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피해자가 끝까지 배려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기다렸다. 상황들에서 기다려줬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기간까지도 피해자의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심지어 시 안에 또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얼마나 이 공직 기강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당시에 성의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도 연이어 터졌던 부분이라서 2018년에는 안희정 지사의 그렇죠. 사건이 있었고 2021년에는 뭐 오고돈, 박원순 두 시장의 그 성추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부산을 이끌 수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석에 대한 그렇죠. 우려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서 당선을 요구를 하는 상황, 시민들에게 이제 투표를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본인이 직을 내려놔야 했을 때 그 그렇죠. 공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죠. 사죄하고 사퇴해도 그렇죠.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렇게 본인을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파렴치하다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불명예 사퇴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서울이나 부산에 우리는 후보를 내면 안 된다. 그거 그렇죠. 예, 네, 내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냈죠. 싹 말을 바꿨죠. 바로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제 이제 합수부에 들어갈 때는 그 전에 조사받을 때랑은 틀렸대요. 떠는 모습이 좀 안 그래도 그 쇼츠로도 많이 나오던데 네네. 뭔가 떨고 있고 뭔가 걸리는 게 있구나. 아무래도 이렇게 조사 18시간은 꽤 장시간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들이대는 증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혹이 좀 강조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타임라인이 좀 맞춰져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신 특히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수사 전에 전재수를 대상으로 봤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서의 명확한 전재수 의원을 다들 자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법 위반이나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30만 출판기획 돈봉투는 네네. 이미 이제 부산 선관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이러다가 진짜 또 최악의 또 두 번의 보궐선거, 교육감 보궐선거랑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지금 김숙전 그렇죠. 그 진보 진영 그 교육감이 지금 현재 1심률 2년 징역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당선 무효형이라서. 이게 무슨 리스크를 안고 시장에 출마를 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언어 도단이죠.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장의 자리가 범죄 피의자의 도피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산을 이끌겠다, 부산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겠다라는 자리에서 부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고민할 시간도 아까운데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 수사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야 되고 이런 분이 어떻게 부산시장에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글로벌 특별법은 네, 말을 안 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서도 말 돌리면서 또 은근슬쩍 그냥 부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도 좀 이야기돼야죠. 사실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민주당의 그 여당 독주 체제 때문에 입법을 강행하는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법 3법 같은 경우도 강행이 되는 걸 보면 사실 법안 하나 처리하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 들어갔을 땐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우리 부산 특별법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이번 심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렇죠. 제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봤을 때 전재수 의원은 대표 발의자 중에 한 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도대체?
발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입법 토대는 부산시가 이끌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박경준 시장께서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들과 모두 논의를 했고 이것을 당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독주로 발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했죠. 전재수 의원에게도 제안을 해서 함께 여야 협치로서 이 글로벌 도시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로서는 책임감을 가져야죠. 이게 소위의 상정이 안 될 때도 혹은 공청회를 했을 때에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것이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여당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추진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국회 농성할 때도 찾아오지 않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가 3선이시잖아요. 3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과도 내고 있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조차 올리지 못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본인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숟가락 얹기에 이어서 결국은 짜고 치는 고수톱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이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부산시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애써왔던 법안일 때는 외면을 하다가 이제 부산시장 출마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또 다른 일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그 시청자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 전재수 의원이 뭔가를 한 것 같죠. 한 게 없어요. 자기가 실제로 뭔가를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북한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해수부 이자 그거 뻔한 거잖아요. 그냥 산업은행 주기 싫으니까 눈치 보다가 결국 해수부를 보내겠다라고 그렇죠. 했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거지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수부 이전할 때 당시 200~300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장관 청문회 때 이야기를 하신 게 전재수 의원이세요. 그런데 사실상 기획재정위에서 편성을 한 800억 정도의 그렇죠. 규모에 더해서 지금 부산시도 370억 그렇죠. 넘게 올해 썼습니다. 4년 동안 771억을 써야 되는데 그게 모두 해수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착 그렇죠, 지원금과 그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지원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해수부 장관이면서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고 3선 정도 하셨으면 보다 더 정부에게 그쵸. 국비를 요구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사실 정부 부처가 내려오는데 지금 부산시가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세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비로 그쵸, 집행이 국비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오히려 청구서를 더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사례 때문에 다른 6개 해수부 관련 공공기관들 노조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난 있습니다.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부산시는 우리 시민들이 그 이전 비용을 다 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또한 해수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죠.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이제 뭐 HM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해양 기업들이 내려오는데 이만큼 해주면 다 갚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다운 정책 만드는 거는 전재수 장관 따라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산업은행 내놓으라 그랬더니 동남권 투자은행 이야기했다가 그렇죠. 결국은 이제 네네. 투자공사까지 다운시켜서 내려갔죠. 네. 내려오면서 그것도 자기 실적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만덕센터 자기 지역과 만덕인데도 불구하고 뭐 통일에 비싸서 어떻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국비를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데 대수부처럼 지금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네. 자기가 국비를 하나 못 가져오면서 그래서 지금 통일료가 비싸진 거잖아요. 민자로 네네. 가면서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내는데 그러면 저 띄었어야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참 그런 내로남불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 두 얼굴이라고 해. 처음에는 우리가 숨겨진 두 얼굴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네. 이제 숨겨진 두 얼굴이 아니라 이제 민낯 드러나는 얼굴 같지 네.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는 실체, 그러니까 본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켜켜이 쌓여왔던 예전에는 관행이라든지 혹은 카르텔에 묻혀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이 그죠. 보다 더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성찰을 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태도의 변화가 전혀 있지 않다 보니 권력욕 때문에 계속해서 그죠. 오히려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는 실드로 치잖아요. 전재수 장관 외에는 그 지역위원장 누구라든지 누구도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장경태 그 그쵸, 의원의 그쵸. 사안 자체도 보면서 보다 신중해졌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에는 훨씬 더 불투명성과 리스크가 강해진 거라서 그렇다 보니 민주당은 빠르게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하루가 너무 스펙타클한 일이 생겨서 아마 다음 주 우리 방송 나갈 때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밭에 증거를 묻은 사람은 결코 부산을 위한 희망을 심을 수 없습니다. 삼성 국회의원이었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지낸 부산의 한 후보가 부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최다 364만을 넘겼고요.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입법 토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이어지는 것을 함께 확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성공 궤도를 축소하기에 바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산을 위한 리더의 그리고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다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